출산 전에 자연분만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맘카페 가서 보면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헷갈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튜브 가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면은 이것도 좋다 하고 저것도 좋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우신 산모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출산을 직접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출산 이후에 산후보약 때문에 한의원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산후보약을 많이 처방해본 한의사로서 출산 이후의 회복을 기준으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에 대해서 큰 고민이 해결되실 거예요. 자, 첫째, 나는 밥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인생에서 정말 밥을 못 먹고는 하루도 못 살아. 뭔가 밥을 못 챙겨 먹으면 너무 체력 소모가 많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연분만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출산하고 한 3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일반식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실 들어가셔가지고 한 3시간부터 미역국을 바로 드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일반식이 가능합니다. 거동하는 것도 훨씬 편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수술한 당일날은 일반식이 어렵고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움직이면서 식사를 바꿔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게 시원찮아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산모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자연분만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두 번째, 내가 진통을 참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혹은 내가 겁이 너무 많고 통증을 너무 아파한다, 이런 경우라면은 제왕절개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신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사람마다 통증에 대한 역치가 너무 달라요. 내가 엄살을 부리려고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통증이 세게 잘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통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괜히 자연분만을 시도했다가 너무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제왕절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좀 덜하고요. 물론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기간들 동안 통증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때도 무통주사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분만 때 진통을 참는 것보다는 훨씬 덜 할 거다. 내가 만약에 흔히 엄살이 심하다 혹은 겁이 많다, 통증을 잘 못 참는다라는 분들은 제왕절개를 처음부터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내가 첫째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둘째, 셋째까지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자연분만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자연분만을 첫째 때 하고 난 다음부터는 둘째, 셋째는 조금 더 수월하게 출산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째를 자연분만하고 둘째를 자연분만하신 분들을 여쭤보면은 훨씬 더 편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첫째를 자연분만하고 난 다음에 둘째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할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할지. 하지만 만약에 내가 첫째를 제왕절개를 했다면은 둘째 때부터도 제왕절개를 계속 하셔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분만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첫째 때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둘째 때도 제왕절개로 출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자녀의 출산의 계획이 있다라면은 한번 자연분만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넷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로 조금 권장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모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둔 위, 아이의 머리와 엉덩이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치 태반, 태반의 위치가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자연분만하면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로 좀 추천드리고요. 셋째, 제왕절개를 했었거나 하이프 시술, 자궁 분종 수술 등 자궁에 절개의 흔적이 있는 어떤 수술을 한 경우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넷째, 쌍둥이 임신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2명일 때는 출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왕절개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산모의 골반이 아이의 머리보다 확연하게 작을 경우,
그럴 경우는 자연분만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제왕절개로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여섯째, 고령의 산모분들도 제왕절개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자연분만이라는 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모분들 나이가 많을 경우 몸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출산 과정 중에 산모가 위험할 수도 있고 산후에도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되도록 제왕절개를 추천합니다. 사실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이 부분이 출산 전에는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치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사실 별게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출산 이후에 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의원에서 산후보약 진료를 목적으로 이렇게 내원하시는 산모분들을 보다 보면은 제왕절개도 있고요. 자연분만도 있으세요. 근데 통계적으로 제왕절개가 더 안 좋냐, 자연분만이 더 안 좋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보다는 이후에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잘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뭐 남편분께서 육아를 도와주신다든지 집에 누군가 육아를 도와주실 분이 있다든지 혹은 아이가 순해 가지고 진짜 뭐 울지도 않고 너무 조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산모분들 회복이 되게 빠른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독박 육아를 한다든지 아이가 너무 예민해 가지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상관없이 회복이 되게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연분만이냐 제왕절개냐 이 두 가지의 구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 몸 스타일에 맞는 방식대로 출산을 하시면 좋겠고요. WHO에서는 자연분만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대학병원에서 산모의 선택으로 제왕절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자연분만이 이제 권장되는 것이었지만은 요즘은 사실 그럴 경우가 없이 원하시는 대로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제왕절개를 했다라고 해서 아이한테 더 해롭거나 산모한테 더 해로운 건 없으니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 준비를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